자, 렛츠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632번하고 633번도 좀 할까요? 632번하고 633번도 할게요. 근데 이거 쉬워. 왜 쉬운지 한번 얘기해 줄게. 631번은 원리합계에서 어려워지는 거니까 사실 지금 막 중요하진 않아서요. 좀 패스할게요. 오케이? 632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 정사각형이 몇 등분 때 9등분 해가지고 중앙의 정사각형만 칠하고 나머지 8부분은 안 칠해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8부분을 또 몇 등분해 9등분 해가지고 중앙만 칠하고 또 8부분은 안 칠하는 이런 시행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이해해? 그랬을 때 색칠된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몇 번 반복했을 때? 8번 반복했을 때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행하고 나서는 둘레가 얼마니? 그냥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의 둘레니까 4 아니야?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잘 봐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일단 4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몇 개가 곱해져요? 8개가 곱해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몇 분의 1로 축소돼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로 축소되는 거 오케이야?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몇이 곱해지는 거야? 3분의 8이 곱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세 번째 시행에서는 또 뭐가 더 있어? 여기에다가 3분의 8 한 번 더 곱한 걸 또 곱하면 더 하면 되는 거야. 감 잡았어 안 잡았어? 감 잡았어? 그러면 여덟 번째 시행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덟 번째 시행은 4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8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8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서 4 곱하기 3분의 8의 7승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얘는 공비 3분의 8이고 요거에서 1 뺀 거 분해 자 초항 4 때리시고요 3분의 8에 파인에서 8개거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니? 됐어?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5분의 12에 3분의 8에 8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너 없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계속 닮음인 도형들을 그려나가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된다는 거야? 닮은 비만 찾으면 되는 거고 얘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얘는 개수비까지 찾아야 돼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개수가 8배로 늘죠 길이는 몇 분의 1로 줄어요? 길이는 3분의 1로 줄는데 개수는 8배로 줄니까 8배로 늘어나니까 매번 3분의 8이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러면 같은 원리로 633번 한번 해볼까? 633번 봐봐 633번 준비됐니? 됐니? 자 얘는 자, 첫 번째 한 변에 대한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 이 정사각형을 4등분 한 후 맨 오른쪽 위에만 색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3개는 냅둡니다 됐어? 그럼 자 두 번째는 잘 봐. 한 변의 길이가 몇 분의 1 돼?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되니까 넓이는 하나에당 넓이는 얼마나? 하나당 넓이는 4분의 1로 줄어요. 맞아요? 근데 개수가 몇 배가 되냐고? 3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몇이 곱해지겠어? 4분의 3이 곱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얘는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S10은 그냥 어떻게 되냐면 S10은 1-4분의 3 분의 4분의 1에 1-4분의 3의 10승 이렇게 하면 끝이란 얘기야 됐어? 그냥 뭐만 남아? 그냥 1-4분의 3의 10승만 남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이해되셨나? 오케이
자 634번 별표 치시고요. 634번 별표 치시고 내가 요걸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오케이? 자 일단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TN이 절대값 A1부터 AN까지 합이야. 그러니까 TN은 사실상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야. 내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랬는데 얘가 다음을 만족시킨대요. T16이 T17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T17은 T18보다 크대요. 그랬을 때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잘 봐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보통 뭐로 풀라고 했어?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제 또 절대값 SN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SN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봐. 첫째 항이 지금 얼마야? 첫째 항이 50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첫째 항이 50이니까 얘는 둘 중 하나예요. 이런 그래프로 가든지 아니면 요런 그래프로 가든지 둘 중 하나야. SN이 내 말 맞아? 이때가 언제일 거냐면 이때가 공차가 양수일 때일 거고 이때가 공차가 음수일 때일 거라고.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자 물론 여기서 뒤집어 까니까 저쪽 뒤집어 까면 돼요. 오케이? 근데 잘 봐. 여기 봐. 첫 번째 그래프가 돼서는요 절대로 가번 나번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프는 그냥 계속 증가함 수밖에 안 되잖아요. 쭉 증가한다고 그냥. 맞아? 그럼 가번 나번이 만족이 되겠어 안 되겠어? 가번 나번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로는 얘가 안 돼. 그러니까 공차는 양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공차는 무슨 수였던 거야? 음수였던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안 했어? 내 말 이해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차가 정수다라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공차 정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뒤집어 까는 게 사실 절대값 SN이거든. 맞아? 그럼 잘 봐. 여기 봐. 17이 16보다는 커야 되고 17이 18보다도 다시 커야 돼.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있잖아요. 요 축 있죠? 축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가 누구인 걸까? 17인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래야지 17이 16보다도 크고 18보다도 큰 거야. 17이 최대가 되니까. 알겠어? 그러면 저 축이 그냥 17이어도 돼? 축이 그냥 17이어도 되는 거야. 내 말 맞아 아니야? 맞아? 오케이. 그럼 정확하게 이 축을 지금 봤을 때 이 축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축의 값이 1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맞아요? 17.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축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가 17이 되거든. 내 말 맞아 아니야? 저 축이 17.5보다 커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같은 순간에는 17하고 18까지 거리가 똑같고요. 맞죠? 17.5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18에서가 제일 가깝단 말이야. 18이. 선생님 이해하니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축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17보다 크거나 같고 17.5보다 작아야 돼. 이해되니? 그럼 이 범위를 통해서 저 공차를 좀 찾자고. 그러면 자, 내가 등차수열의 합 공식 외우라고 했었지.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SN은 2분의 D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A-2분의 D의 n 요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기억나나?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첫 장에 5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50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여기서 축 어떻게 구해? 축은 얘로 얘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1 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서 축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축이 D분의 2분의 D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와버려.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D분의 5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잘 봐. 잘 봐. 그럼 자,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D분의 50이라는 이 축이 17보다 커나 같고 17.5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양배에다 2를 곱하면 34. 이렇게 되죠. 맞아. 오케이. 그리고 정리를 쫙 해봐. 정리 쫙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해보면 됐어? 그래서 공차가 5밖에 없어. 저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3밖에 없다. 이해되니? 쌤말? 공차가 얼마야 되는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3으로 결정 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축의 범위 파악해서. 근데 자, 뭐 구하라고 하니 얘들아?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니까 감소하는 구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언제까지 마지막으로 감소하냐는 거야. 그럼 여기를 봐야 되지 않겠어? 얘들아? 맞아? 그럼 잘 봐. 뒤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봐. 뒤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더하기 50에다가 2분의 3 더하니까 얼마야? 2분의 103 이렇게 되지.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3분의 103이에요. 됐어? 그럼 대충 얼마야? 34.1 얼마지? 내 말 맞아? 그럼 잘 봐. 여기서 제일 가까운 자연수가 누구냐면 34야. 요렇게 된다고. 맞아? 그 다음 가까운 자연수가 35야. 요렇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은 34일 때는 35일 때보다 작아요. 감소하지 않아요. 맞아 아니야? 그런데 33일 때는 35일 때보다도 머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33일 때는 34일 때보다 크죠? 맞아? 그리고 얘가 마지막이야. 나머지 이제부터 계속 커진다고. 됐어? 그래서 최대 n 값은 얼마가? 33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야. 이해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이런 내용이야. 네, 최대값 33. 이 634번이 등차 수열의 합의 그래프 해석하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넘어갑니다. 36번으로 가요.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합니다. 시행 1. 첫째 항부터 차를 나열했을 때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들만 뭐 새로운 수열 정의한다는 거네. 그럼 여전히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되고 공차는 몇 배 되겠니? 공차는 2배 될 거라는 거 자명한 사실이지. 맞아? 그 다음 시행 2번. 새로운 수열을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하고 또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또 자연수열 수를 한대요. 그쵸? 근데 그것도 홀수 번째 항만 또 남기는 거잖아. 그럼 또 공차 또 2배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근데 이와 같이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 새로운 수를 정하는 시행을 몇 번 했냐면 8번 반복했대요. 8번 반복한 다음에 얻은 수열의 제 12항이 46이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원래 첫 번째 항이 2였잖아.
근데 각 실행을 반복할 때마다 짝수 번째 항만 지우니까 저 홀수 번째 항은 계속 살아남아 있어, 안 살아남아 있어? 계속 살아남아 있지 않니? 맞아? 그럼 여덟 번째 시행을 하고 난 후에도 첫 번째 항은 2예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 12번째 항이 지금 4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차를 바로 구해보면은 기울기 항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안 했어? 맞지? 그러면 원래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시행을 한 번 할 때마다 공차가 2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시행은 8배 때잖아. 그럼 원래 공차 뒤에다가 2를 몇 번 곱한 거야? 8번 곱한 게 4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됐어요? 그럼 공차가 얼마 돼? 2의 6승분의 1 되는 거지. 원래 공차는. 그러니까 64분의 1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됐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시행 한 번 할 때마다 공차 2배씩 된다.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갈게요. 637번 할게요. 607번 1번 항이 AN은 2n 플러스 1인 등차수 AN에 대해서 집합 AK는요 라지 A1이 3, 5, 7, 9, 1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집합 AK는 실 AN의 항들 중에서 2K 플러스 3개 연속된 항들을 원소로 한 집합입니다. 집합 AK 플러스 1의 가장 작은 원소는 AK 가장 작은 원소보다 크다. NAK-NAK 플러스 1은 3입니다. 예를 들어 A2가 9, 11, 13, 21 이렇게 나왔어. 왜 그렇게 나왔냐 보자고. 얘가 왜 9, 11, 13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봐. 얘가 왜 9, 11, 13이 돼야 되는 거니? NAK에서 NAK 플러스 1을 차집합했는데 원소가 3개 남아야 되잖아. 근데 A2에 지금 3, 5, 7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2는 뭐가 9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항해 번호가 몇 개야 되는데 항해 번호가 2K 플러스 항해 개수가 2K 플러스 3개니까 K가 2가 되면 총 7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7번째 항까지 써보면 걔가 21이라고. 이해돼? 그럼 잘 생각해봐. 야, 얘들아, A3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니? 응? 뭐부터 시작하겠어? 여기서 3개 지우고 나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A3은 15부터 시작할 거라고. 그리고 몇 개 오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20 들어가니까 17, 19 이렇게 되니까 A4는 몇부터 시작했겠어? A4는 21부터 시작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해해? 세 말? 그럼 잘 봐. 일단 이것만 따오자고. 뭐만 따올 거냐면 각 집합의 가장 첫 번째 원소만, 가장 작은 원소만 따와볼게요. 그럼 가장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들만 따와보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공차가 6이라는 거 오케이야? 맞아? 그럼 6n 마이너스 얼마야? 6n이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A15랑 AP를 교집합해서 공집합이 되는 15보다 큰 자연수 P의 최소값 찾으래요. 그럼 A15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A15는요 잘 봐. 가장 첫 번째가 얼마냐면 여기다가 15를 넣으면 돼. 맞아 아니야? 여기다 15 넣으면 얼마 나와? 80 7 나오지? 이해했어? 됐어? 그렇게 해서 자 얘는 누구까지 중요하냐면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와 있는지까지 중요해. 맞지? 자 얼마일까? 일단 AK의 개수가 2K 플러스 3개니까 15면은 얘는 몇 개야? 33개야. 맞아? 그럼 얘는 2씩 늘어나는 게 33개 있으니까 얘는 87에서 2가 몇 번 늘어나면 돼? 32번 늘어나면 되잖아. 그럼 64가 늘어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87에서 64가 늘어나니까 얘는 151이라고 맨 마지막 숫자가 A15에. 이해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봐봐. A16은 분명히 얘랑 겹치는 애가 있다고.
A17 누르면 얘랑 겹치는 애가 있고 18 겹치는 애가 있다고. 그럼 안 겹치는 애가 있는 애 누구겠냐고. 늘어나다 보면 이 첫 번째 숫자 있잖아. 첫 번째 숫자가 151보다 커지는 집합이 나올 수 있겠지. 내 말 이해하냐 안 하냐. 그지? 그렇게 되면은 걔는 얘랑 아예 교집합이 없을 거라고. 됐어? 그러면 얘가 뭐보다 커지는 거? 151보다 커지는 순간을 찾자고. 이렇게 유엔이 가장 작은 원소가 150, 얘 가장 큰 원소보다 크면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6n이 5보다 크다 154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6, 22, 25.xx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요? 그럼 n이 최소 얼마여야 돼? n이 최소 26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가장 큰 자연수피의 최소값은 26이 정답. 됐어? 637번은 좀 특이하죠? 이게 특이한데 왜 특이하냐면은 문제에서 규칙을 새롭게 정해줘서 특이한 문제예요. 규칙을 새롭게 정해줬어요. 이렇게 지들. 그럼 새롭게 정해진 규칙을 이해한 다음에 또 따라가야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거기서 규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숫자들만 따와서 하는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센스는 옛날에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활용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죠. 번 38번 가자. 야야 아가들아 좀 쉬어요. 638번. 자 공차가 양수고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 K인 등차수의 AN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얼마래? 24래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21이래요. A, U, 0번 갖고 왔을 때 A,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좀 머리가 아픈데 일단 공차가 양수다라는 거 줬으니까 야 홀수 번째 항이 지금 합들이 얼마래? 24래잖아. 짝수 번째 항의 합은 얼마고? 21이고. 그럼 잘 생각해봐. 홀수개가 많은 거야? 짝수개가 많은 거야? 홀수개가 많다라는 걸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K까지 있잖아. K까지 있을 때 여기서 홀수가 많으려면 K가 홀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K가 짝수개면요 그 안에 홀수개랑 짝수개가 똑같이 있죠. 예를 들어 10개면 5개 5개씩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홀수면 어때? K가 홀수면 5개 6개 있단 말이야. 홀수가 더 많단 말이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K는 뭐일 수밖에 없다고. 홀수일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홀수의 합이 지금 더 크게 나오잖아. 내 말 이해하니? 오케이? 홀수의 합이 더 크게 나오니까 얘는 홀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K가 홀수개이고 K가 홀수이고 그러면 홀수 번째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얘들아 11개면은 몇 개 있는 거야 홀수가? 6개 있잖아. 그럼 1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13개면은 7개 있으니까 1 더하고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K가 홀수니까 홀수 번째 항의 개수는 2분의 K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서영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케이? 그럼 봐봐. 홀수 번째의 개수는 2분의 K 플러스 1이고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K를 하면은 얘가 그냥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야. 이런 식으로.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의 합으로 가지 말자고. 굳이 귀찮잖아. 오케이? 짝수 번째 항까지 합 가지 말고 전체 합을 알 수 있죠. 전체 합 얼마입니까? 전체 합은 24랑 21 더해서 45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전체 합은 그냥 이렇게 써줄 거거든. 전체 합은 2분의 하의 수 그냥 K개고 2분의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AK 이렇게 써줄 거거든. 이해돼 쌤 말? 됐어 안 됐어? 됐어? 응. 그러면 우리 항상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연립의 기본은 변수 지우기니까 이렇게 나눴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죠?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여기는 이거 없어야지. 미안해. 맞지? 응. 결론적으로 2K분의 K 플러스 1이 15분의 8 이렇게 돼요. 그럼 16K가 15K 플러스 15니까 K가 15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됐어? 자, 그때 A6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AK의 최소값, A8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이제 여기서 바로 봐야 돼. S15는 곧 15 곱하기 A8. 동의해? 맞아?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얼마? 얘가 45였단 말이야. 맞지? 그럼 A8이 얼마야? 3. 오케이? 그러면 A6을 공차로 표현해보면 A6은 3 마이너스 2D야. 그리고 얘가 엄마 잠깐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따라왔나요? 됐어? 그럼 여기서 D가 뭐보다 커 같다? D가 2분의 3보다 커 같다 되는 거 오케이니? 오케이니 아니니? 오케이니? 그러면 A15는 반대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15는 A8 3에서 7D 더하는 건데 이게 최소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 최소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됐어요? 뒤에 최소 2분의 3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27이 정답이 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638번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쓰레기입니다. 문제 자체가. 왜냐? 요렇게 생각하는 근거들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생각 논리도 아니에요. 오케이? 요런 문제는 정확히 내신용이고 여기 내신용이고 만약에 학교에서 뭐 고쟁이를 부규제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외워볼 가치가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차 등비까지가 마무리됐고 이제 시그마로 넘어가자고. 여러분 시그마 기본 공식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기본 설명해야 돼? 해야 돼? 다 까먹었어? 엄마 미쳐버리겠네. 진심이야? 여러분? 알았어. 오케이. 천천히 다시 할게요. 시그마에서는요. 일단 시그마의 그 기호의 정의부터 나오죠. 일단 시그마는 기호인데 무슨 기호라는 걸 아셔야 되냐면 축약 기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시그마는 무슨 기호? 축약 기호. 줄여놓은 거야. 이거잖아. 맞아? 여기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요 시그마의 변수라고 부르고, 오케이? 얘를 시작점이라고 부르고, 얘를 끝점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의미가 뭐예요? n을 저 변수를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맞아? 얘 값을 다 더하라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늘어뜨려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 안 그래?
맞아? 근데 사실상 저 새끼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었거든. 뭐라고? 얘를 SN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었지 않았니? 그랬니 안 그랬니? 그랬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그마 기호는 SN 기호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하면 안 돼. 시그마가 더 유용한 기호야. 왜 그렇죠? 이 SN이라는 기호는 시작점이 항상 뭐로 고정이죠? 시작점이 항상 1로 고정이에요. 얘는 항상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SN은요. 근데 우리 이 시그마는요.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잘 봐봐. 시작점, 맞아? 끝점 다 보여준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 대상 수열의 일반항도 보여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랑 얘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거야. 얘는 결과 중심적인 표현이야. 더 하고 났더니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같은 표현이긴 한데 결과 중심적인 게 아니야. 뭐 중심이야. 그 더하는 과정을 다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과정 중심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뭐가 더 유용하냐? 뭐가 더 유용하냐라고 봤을 때는 상황마다 다른 거야. 결과가 필요할 때는 SN이 더 좋은 거고, 과정, 다시 말해서 일반항을 내가 알고 싶을 때는 저 시그마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거로. 알겠어? 오케이?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고. 그래서 시그마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축약기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그마 문제가 안 풀리잖아. 만약에 시그마 문제가 안 풀리면 뭐 해보면 되냐면 그냥 늘어뜨려 써보면 돼요. 내 말 이해돼? 늘어뜨려 써봐서 무언가 행위를 해보면은 식이 정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는 뭐가 안 되면 일단 늘어뜨려 써보라. 오케이? 이 정의 때문에 여러 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질. 이거 뭐야? 상수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저 상수는 변수가 변함에 따라 항상 C잖아요. 그럼 그냥 C를 몇 번 더하라는 거예요. C를 그냥 N번 더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거 그냥 NC가 된다. 이해했어? 오케이? 나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풀마 BK 이렇게 돼 있어. 시그마 위에 두 수열을요 덧셈이랑 뺄셈으로 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싹 나열해 보면 A1 뿔마 B1 더하기 A2 뿔마 B 더하기 A3 뿔마 B3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맞아? 근데 거기서 A들끼리만 보고 B들끼리만 묶을 수 있어 없어? 묶을 수 있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 CAK 이 수열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어. 그럼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CA4 이렇게 가잖아. 그렇지? 그냥 그 C로 쫙 묶어도 상관 있냐 없냐? C로 쫙 묶으면 그냥 A1부터 An까지 합이죠. 얘가 그냥 저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잘 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는 시그마 위에 곱해져 있는 건 찢을 수 있어 없어? 곱해져 있는 건 찢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얘가 아닙니다. 아시죠? 맞죠? 얘 늘어뜨려 써보면 A1, B1 더하기 A, B 더하기 A3, B3, A4, B4 이걸 더한 건데 얘들을 곱하면요 A1부터 AN까지 합하고 B1부터 BN까지 합을 곱하게 돼요. 그럼 항이 졸라 많이 나와요. 맞아 아니야? 그치? 항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이 항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같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 말 이해했어? 야 너 눈을 뜨는 거야 마는 거야 양나연아? 눈을 뜨고 있는 거야? 감고 있는 거야? 뜨고 있는 거야? 오늘 상태가 왜 이래? 이거야 됐어?
별거 아니잖아. 다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시그마 기본적인 정의랑 성질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그마 계산인데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계산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연수 거듭 제곱합. 그 다음에 등비수열. 그 다음에 지워지는 골.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시그마를 계산하라고 나온 경우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럼 걔는 계산할 생각을 하면 안 돼. 딴 생각을 해야지. 알겠어? 딴 생각은 뭐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오케이? 일단 자연수 거듭 제곱합은 이런 공식이잖아. 얘가 어떻게 돼? 얘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 되는 거 다들 외우고 있을 거라 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죠?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되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3승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 알아야 돼. 결론은 얘랑 시그마의 성질을 조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성질을 조합하면 시그마 위에 있잖아. 이 시그마 위에 잘 봐. k에 관한, 다시 말해서 변수에 관한 몇 차 이하의 다항식이 와야 되냐면 3차 이하의 다항식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4차도 있긴 한데 공식이 4차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 오케이? 3차 이하의 다항식이 왔을 때는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조금 디테일을 가볼게. 자, AK 3승 플러스 BK 제곱 플러스 CK 플러스 D 이런 꼬라지는 이제 다 계산이 가능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잘 봐봐. 야, 뭔가 이상하잖아. 여기 등비수열이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내가 배웠으니까 저 등비수열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나 무슨 합공식도 배웠어. 등차수열의 합공식도 배웠거든. 등차수열의 합은 왜 선생님이 써놓지 않았을까요? 등차수열의 합은 왜 써놓지 않았냐면요. 여기 안에 지금 등차수열이 숨겨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등차수열은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잖아요. 1차 다항식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얘를 니들 맨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끊으라고 배우냐면은 이걸 싹 다 끊어서 하라고 배우는데 1차랑 상수는 묶어서 봐야 돼. 얘는 끊을 필요 없어. 얘는 묶어서 뭐로 보는데 얘는 등차수열로 보는 거다. 이해되냐 안 되냐? 그 쟤는 그냥 1차로 그냥 쫙 보고 쟤는 그냥 등차수열의 합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라. 3차랑 2차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만. 오케이? 저 1차랑 상수를 이제 앞으로 막 숙제했는데 내가 검사하다가 1차랑 상수 끄는 놈 있으면 그거 뭐가지? 슬래시 안 돼. 오케이? 요거 1차랑 상수는 그냥 하나로 봐요. 그래서 그냥 등차 수열이 돼야 된다. 감 잡았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요 정도 디테일 좀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공식들은 전부 다 시작점이 얼마냐면 시작점이 전부 다 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작점이 전부 다 1이고 결론적으로 이 공식의 결론을 내는 건 누구냐면 끝점이에요. 끝점 값에 의해서 얘가 결정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시작점이 1이 아니면 못 써요.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시작점을 제가 1로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등비수열은 뭐 별거 아니야. 등비수열은 별거 아니고 그냥 시그마 위에 등비수열 올라오면 등비수열에 합공식 쓰라는 거야. 그런데 니들이 등비수열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써지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써지는. 예를 들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뭐 한 10까지로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걸로 보죠. 오케이? 그럼 잘 봐.
이 상태로 보면은 이거 자체는 등비 수열이 아니죠. 그렇죠. 무언가의 K승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치? 하지만 얘를 하트만으로 찢어보란 말이야. 하트만으로 찢어보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되고 2분의 3의 K승 더하기 2분의 5의 K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등비수열과 등비수열로 찢어진 거 보여? 보여? 그럼 이제 등비수열 한번 쓰시면 된다고. 등비수열 한번 쓰면 어떻게 돼? 2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초항도 2분의 3이고 공비 2분의 3의 함수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분의 5에 공비 2분의 5에 함수승 마이너스 1 요거 쓰란 얘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그마 위에 뭐가 올라오면 지수식이 올라오면은 그냥 등비수열 항공을 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지수식을 잘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런 것도 못하더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승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올라왔어. 그럼 자 얘도 이렇게만 보면 등비수열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돼요? 그냥 얘 하나 얘 따로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 등비수열 항공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그냥 3이 몇 개 있는 거야. 3이 그냥 10개 있는 거잖아. 그럼 30인 거라고. 이해했어? 요거야. 끝이야. 별거 없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워지는 합. 지워지는 합에는 또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애. 부분분수죠. 뭐라고? 부분분수. 부분분수 공식 기억납니까? 부분분수 공식 뭐예요? A, B분의 1이 있으면 얘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는 그런 공식을 부분분수 공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통분을 거꾸로 한 공식이죠. 통분된 상태를 통분되기 전 상태로 돌려버리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분분수로 얘가 찢어지는 경우라면은 시그마 위에 어떤 수열이 부분분수 찢어지는 경우면 뭐 하게 돼 있다? 지워지게 돼 있다는 거. 오케이? 예를 들어 해보면 이런 거죠. 잘 봐.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찢어져요? 뒤에 거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얼마야? 그냥 1이죠? 그럼 1분의 1로 묶이고 야 그냥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되잖아. 맞아 아니야?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느르트 쓰는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얘는 분명히 지워질 걸 내가 알죠. 그럼 지워지는 게 나중에 헷갈리거든? 그럼 이게 안 헷갈리게 쓰려면요 이걸 느르트였을 때 있잖아 이렇게 세로로 써 나처럼. 오케이? 그럼 1 넣어봐. 1 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2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되고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된단 말이야. 얘 말 이해되니? 오케이? 요렇게 지워진다고. 됐어? 결론적으로 뭐만 남아?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 뺀 것만 남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n만 남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선생님 말? 됐어 안 됐어? 됐어? 요렇게 지워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부분분수로 지워지는 거. 됐니?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 언제 떠올린다고? 그냥 분모에 무언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그럼 그냥 부분분수 떠올려. 알겠어?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가 있는데 올라와 있는 이 대상 수열이 분모에 무언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부분분수 떠올리라고. 알겠어?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그거 말고는 없다고. 니들 머릿속에 니들 교육에서 나오는 게 간단히 생각하면 된다고.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누구냐면 유리화되는 건데 얘는 쓸 가치도 없다. 유리화되는 건데 얘는 쓸 가치도 없는 거 알겠어? 왜 쓸 가치도 없겠어? 그냥 무리식으로 나오는 거야. 무리식으로 나오면은 걔를 유리화 해놓고 딱 저기 세로로 쓰면은 쫙쫙쫙 지워진다고. 이렇게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별거 아니야 얘도.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냐면 지워지는 꼴 중에 세 번째가 로그합이에요.
로그합은 근데 지워지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로그합은 기본적으로 같은 로그, 미치 같은 로그를 합치면은 하나의 로그를 합쳐지면서 지수들끼리 뭐가 돼요? 지수들끼리 곱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곱셈이 돼서 얘네들은 약분을 해서 사라집니다. 뺄셈을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말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약분을 해서 사라지는 형태가 되는 게 로그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여기 세 가지로.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게 다예요.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지. 그치?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뭘까요? 근데 시그마로 들어가면은 이것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 니들이. 문제를 못 풀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뭐가 어려워지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 맨 앞단에서 배웠던 등차, 등비, 수열 그리고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이 똑같은데요. 표현이 시그마를 빌려서 나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표현이 시그마를 빌려서 나오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규칙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 형태들만 좀 몇 개를 보면 돼. 이거 기본적인 거 이거는 내가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날까봐 그냥 다시 적용 드린 거고 이거 기억이 안 나면은 집에 가서 다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알겠지? 제가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여기서 고쟁이에서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몇 개 풀어 드리고 그리고 수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쉽시다.